자, 본사 1-3, 네, 계심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심대에서는 두 곳을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중양성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밑에 있는, 네, 보이나요? 네, 비로봉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심대에서 두 곳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건 뒤에 있는 비로봉을 가지 않았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계심대에서 중양성이라는 곳을 바라보는데요. 자,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봤답니다. 거기에는 12,000봉을 넉넉히 헤아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금강산에 12,000봉을 넉넉히 똑똑히 헤아릴 만큼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서 봤더니 봉우리마다 어떤 기운들이 맺혀 있대요. 이 맺혀 있는 기운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겠죠? 그래서 이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을 갖다가 다시 아까 썼던 그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맑거든 좋지 말거나 좋거든 맑지 말거나.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동된 단어인데요. 원래 좋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지금으로는 구대의 의미겠지만 예전에는 깨끗하다, clean의 의미였어요. 자, 어쨌거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그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연세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연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연결될 때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가면 사과다. 사과면 맛있다. 맛있으면 바나나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어떤 말로 연관되죠? 지금 여기 좋다는 말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연세법이더라. 자, 어쨌건 그렇게 12,000봉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기운을 훑어내고 싶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인재를 만들고 싶더라. 봤더니 여기 우국지정이네. 그렇죠. 우국지정이 나왔어요. 자, 중요하겠죠. 자, 꼭 표시해 두셔야 되고 나라를 위한 걱정에서 우국지정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러한 12,000봉의 그 기운의 모습들, 12,000봉의 모습들이 형형 모습도 끝없고 태세도 많기도 많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더라. 자, 사실 이 금강산은 천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만 내가 그걸 이제 와서 보니까 유정도 유정할시야 뭐뭐도 뭐뭐할시야 즉 뜻이 있는 것이 많기도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엔 계심대에서 중양성을 바라보는데 비로봉의 상상두에 맨 꼭대기에 올라봤대요? 안 봤대요? 안 봤대요. 올라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세국어에는 연철, 즉 이어적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본 더하기 이인데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본이라고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비로봉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비로봉에 올라간 사람이 없더라. 자, 그런데 갑자기 또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산과 태산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금강산에 있는데 동산과 태산이 어디가 높단 말이냐? 내가 보기엔 정철이 보기에는 동산이라는 곳과 태산이라는 곳보다 금강산이라는 곳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네요. 자, 여기서 서리법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네, 동산과 태산보다 비로봉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중국의 동산, 중국의 태산인데 공자가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다고 한 곳, 공자가 올라가서 천하가 작다고 한 이 태산과 동산을 정처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릇으로는 동산과 태산보다는 금강산이 더 제일 높은 것 같다.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는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좋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노국 좁은 줄을 모른대요. 노국 좁은 줄을 모른대요.
나는 공자의 수준만큼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넓고 넓은 천하를 어떻게 적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자보다 누가 네, 정철의 모습이 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케일이 작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우와, 저 지위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나는 알 길이 없다. 여기 호연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스케일이 크다, 배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이 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자의 저 경지, 자, 천하도 작다고 어떤 한 나라도 작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는 닮을 수가 없다. 정철의 한계를 인식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공자보다 나는 한 수 아래다. 정철의 한계를 인식한 부분에서 그래서 자 노국 좁은들도 몰라요. 그래서 동산에 올라갈 수도 없겠죠. 자 천하 좁은 줄 몰라요. 그래서 태산 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나는 공자보다 스케일이 작아서 비로봉조차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정도로 그릇이 작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이상할까? 나는 오르지 못해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공자만큼 스케일이 크지 않으니까, 그릇이 크지 않으니까. 에이 포기 이러면서 내려가네요. 자, 이번에는 활용소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대요. 갔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력바위가 뭐가 됐대요? 활용쇠가 되었더라. 자, 여기선 간략하게 연철이라는 것만 기억해두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활용소가 의미하는 게 뭐냐? 활용소라는 것은 네, 조화로운 용이 있는 연못, 즉 용이 있는 연못이래요. 이 용이 있는 연못이라 그러면 무슨 뭐 전설 옛날 여기 용이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노룡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네, 정철이라고 써 있죠. 이 노룡의 모습은 정철이랍니다. 우리 아까 망고대와 혈망봉이 정철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활용소의 모습이 정철이래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활용소에 노룡이 있고요. 이 활용소의 물들은 주야에 흘러내려서 바다까지 이어져 있는데 사실 용이라는 건 어때요? 땅에 있기보단 하늘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풍운 어떤 때를 얻어서 3일우를 내리겠느냐. 자, 용은 풍운이라는 걸 얻으면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해서 3일우라는 걸 내려요. 3일 동안 비를 내려요. 자, 그러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비가 내리는 건 좋겠죠. 그래서 이 정철은 노룡을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풍운, 즉 선정의 때, 내가 언제 선정을 해서 내가 농사에 흡족한 비를 내리겠느냐. 다시 한번 내가 언제 관찰사로 부임해서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겠느냐. 임금님의 은총을 베풀겠느냐. 즉 선정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풍운이라고 하는 건 언제겠어요? 바로 지금이겠죠. 관찰사로 부임한 바로 지금 이제 내가 얻었으니까 3일우를 내리겠다. 즉 내가 선정을 베풀겠다. 더 열심히 이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간략히 설명했지만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자, 자, 벼랑에 그늘진 벼랑에 이온풀 자, 마른 시든 풀을 다 살려내어세라 다 살려내려무나 다 살려내고 싶구나 라는 부분 이 부분은 특히 네, 현대어 해석으로도 잘 나와요. 현대어 해석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음의 이음풀 곰들이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선정의 포부 당연히 알 것이고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숭고미라고요. 그쵸? 제가 아까 숭고미 뭐라고 했나요? 네, 이렇게 했으면 자 현실에 있는 것, 현실에 없는 것이죠. 현실에 없는 것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갈등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상적인 가치를 현실에서 조화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숭고미가 여기서 드러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 활용소에서 넘어가서 12폭포로 갑니다.
자, 마하현에 갔다가 묘길상에 갔다가 앞문제로 넘어 내려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로 올라갔대요. 불정대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천심절벽, 천기른에 되는 높은 절벽에 반공에 세워두고 이걸 하늘 가운데 세워두고 은하수를 은하수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인하수 한 구비를 찬찬히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자, 실같이 풀었죠 지금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옷감인데요. 옷감을 이렇게 긴 봉에다가 걸어놓죠. 옷같이 그 배같이 걸어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 같나요? 네, 폭포 모습 같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12폭포입니다. 12폭포의 장관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다음 중 가리키는 바가 다른 하나는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라든지 시리라든지 배라든지 하는 모습은 전부 다 12폭포를 표현하는 것이더라. 12폭포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풀어서 봤더니 자, 도경에는 그림책에는 분명히 12개로 나와 있어요. 12폭포니까 12개겠죠.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더라. 그것보다 더 아름답다. 자, 심지어 그래서 과장하고 있는 거겠죠. 과장하고 있는 분. 그래서 이번에는 이덕선이라는 애를 출동시킵니다. 이덕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 네, 이백이라는 시인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이백이라는 사람이 여산, 중국의 유명한 명산이라고 얘기했었죠. 중국의 유명한 명산인 여산에서 여산폭포를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망여산폭포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이덕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금강산에 다시 있어서 다시 의논하면 금강산 다시 의논하면 여산이라는 곳이 여기보다 낫단 말은 못하겠다. 즉 어디가 어디보다 아름답다. 네. 여산보다는 어디가 금강산이 더 아름답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네요. 본사에는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